월급날은 아직 멀었는데 오늘 아침 마트 물가에 한숨 쉬지 않으셨습니까? 그 한숨의 진짜 이유가 사실 우리 집 주방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의 한 회의실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집 누구도 이 거대한 돈의 흐름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이 거대한 판의 설계도를 정확히 읽고 이 위기를 우리의 기회로 바꿔버릴 비상계획 2가지를 손에 쥐어드릴 테니까요. 옛날 거대한 강을 막아온 마을을 지키는 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댐의 가장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발견됩니다. 마을 최고의 기술자 2팀이 급히 모였죠. 한 팀은 지금 당장 물을 모두 빼고 댐의 근본부터 다시 공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 팀은 물을 빼는 동안 마을이 말라 죽는다. 일단 특수 접착제로 급한 불부터 끄고 지켜보자고 맞섰습니다. 그들이 격렬한 탁상공론을 벌이는 동안 댐 아래 마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균열은 기술자들의 논쟁 소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아주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바로 이 위태로운 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45일 휴전이라는 임시 방편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재국들이 양측에 45일 휴전 후 종전 협상이라는 2단계 중재안을 전달했습니다. 바로 이 소식 하나만으로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기대감에 부풀어 하루 만에 1.36% 급등했습니다. 마치 댐 기술자들이 곧 합의할 것 같다는 말 한마디를 던지자 마을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진짜 작동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결코 이 작은 반등에 웃지 않습니다.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폭풍전의 고요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협상의 본질은 이란이 통제하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심장부를 누가 쥐고 흔들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이 좁은 해협은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우리 집 보일러를 돌리는 기름, 공장을 돌리는 에너지, 우리가 타는 자동차의 연료가 바로 이 길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걸 아주 일상적인 예시로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서울의 강변북로가 어떤 단체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기분에 따라 통행료를 10배로 올리거나 아예 길을 막아버린다면 서울의 물류는 순식간에 마비되고 모든 택배비와 마트 물건값이 폭등할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글로벌 경제의 강변북로인 셈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은 이 도로의 통제권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고, 협상이 결렬된다는 것은 강변북로가 전면 폐쇄되는 시나리오와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위협인지는 이미 시장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팩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분쟁이 시작된 이후 아시아 정유사들은 이미 막대한 웃돈, 즉 프리미엄을 지불하며 미국산 원유를 사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유소 기름값과 난방비 청구서에 그 비용이 이미 반영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팩트, 이 협상에는 명확한 시한이 박혀 있습니다. 미국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 이 시간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시장의 모든 플레이어들이 숨죽이고 지켜보는 데드라인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안도 랠리 혹은 패닉 셀링, 둘 중 하나의 스위치가 반드시 켜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팩트, 앞서 말씀드린 코스피 1.36% 상승은 이 시스템의 취약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실제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닌 그저 기대감이라는 실체 없는 바람만으로도 시장이 이토록 크게 요동친다는 것은 반대로 협상이 결렬됐을 때의 충격이 얼마나 거대할지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월급을 녹이는 현상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를 떠올려 보십시오. 중동의 지역 분쟁이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대한민국의 공장 가동을 멈추게 했고, 물가는 폭등하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끔찍한 괴물을 소환했습니다. 월가의 베테랑 트레이더들은 바로 이 역사의 재방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과 헤지펀드들은 이 변동성 자체를 즐기며 돈을 법니다. 협상이 타결될 것 같은 쪽에 돈을 걸었다가 결렬될 것 같은 낌새가 보이면 반대쪽에 다시 돈을 겁니다. 그들은 파도의 방향과 상관없이 서핑을 즐기는 선수들이고, 우리 같은 개인들은 그저 그들이 일으키는 파도에 휩쓸려가는 신세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설계의 가장 무서운 함정은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설령 양측이 극적으로 45일짜리 임시 휴전에 합의한다고 해도 그것은 댐의 균열을 잠시 덮어두는 특수 접착제, 즉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45일 뒤 혹은 그보다 더 빨리 위기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게임의 승자는 어느 쪽이든 변동성을 이용해 돈을 버는 원자재 트레이더와 방산업체들이고, 패자는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오른 물가와 앞으로 닥칠 불확실성의 비용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설계된 판 위에서 그저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이해했다면 이제 그 롤을 역이용할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당장 실행해야 할 두 가지 비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격적인 방어 전략,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 포트폴리오의 아주 일부, 약 5% 정도를 코덱스 WTI 원유 선물 같은 원유 가격을 추종하는 ETF나 타이거 미국 S&P 500처럼 달러 기반 자산 ETF로 옮겨두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유가 상승에 베팅하는 투기가 아닙니다. 내 전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즉 보험에 가입하는 개념입니다. 증권사 앱 검색창에 원유 혹은 WTI라고만 입력해도 여러 상품이 뜰 겁니다. 그 중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고 이름 뒤에 가부터 환율 변동 위험까지 제거된 상품을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해 유가가 20% 폭등하고 내 주식 계좌가 10% 손실을 본다고 가정해봅시다. 1억 원의 자산 중 9,500만 원의 주식은 9,500만 원의 손실을 보겠지만 500만 원을 투자한 원유 ETF에서는 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해 전체 손실을 850만 원으로 줄여주는 효과를 냅니다. 큰 돈을 버는 전략이 아니라 내 자산의 치명상을 막는 응급처치 키트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방어 전략입니다. 절대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에 큰 돈을 걸지 마십시오. 지금 언론과 커뮤니티에서는 협상 결과에 따라 2배, 3배를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속삭임이 넘쳐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디세우스의 선원들을 파멸로 이끈 사이렌의 노래와 같습니다.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은 단순히 방향성만 맞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품들은 일일 수익률을 추종하기 때문에 시장이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횡보장만 계속되어도 복리의 함정 때문에 우리 원금은 조용히 녹아내리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승물 50%의 동전 던지기가 아니라 던질수록 무조건 돈을 잃는 구조의 사기 도박판입니다. 대내 균열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균열이 메워질지 무너질지의 모든 재산을 거는 도박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우리 집이 잠기지 않도록 튼튼한 방벽을 쌓는 일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눈앞의 작은 반등에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최악의 파도가 닥쳐도 내 전체 자산의 실질적인 방어력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지정학적 도박판 앞에서 우리는 리스크를 분산하는 보험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도에 내 돈의 운명을 맡기시겠습니까? 댓글로 우리의 현명한 선택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거대 자본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연대입니다. 뚱냠실견이었습니다.